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는 이제 다 만들었고요. 이제 메인 프로그램 부분을 이제 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딱 끌고 와서 여기다가 탁 집어넣습니다. 탭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싹 지워버리지 하는 거죠. 점점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자, 요 자리죠. 요 자리로 와가지고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쓰면 됩니다. 쓰면 되고, 이런 와중에 이제 용어를 좀 설명을 하겠어요. 용어를 설명하는데, 자, 무슨 용어냐? 여기 클래스라고 하는 덩어리 안에, 이런 클래스라고 하는 덩어리 안에 이렇게 데이터랑 그 다음에 함수들이 쭉 같이 이제 묶여 있죠, 그죠? 데이터랑 함수가 묶여 있는데, 이 함수 묶여 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용어를 쓰느냐? 앞으로는 이제 필드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원래 구조차에 있는 이런 x, y 같은 변수를 갖다가 필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객체지향에서는 이런 것들을 데이터 멤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그룹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클래스가 하나의 그룹이다 하면 거의 이제 소속된 멤버들이다 하는 거죠. 멤버 중에 데이터 멤버다라고 하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또 무슨 말을 쓰느냐면은 멤버 펑션이다라고 하는 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클래스는 데이터 멤버와 멤버 펑션이 이제 합쳐져서 모여 있는 그런 프로그램 구조다라고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 멤버는 내가 이제 차후에 또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할 겁니다. 이 보따리 안에 이제 숨겨져 있는 건데, 이 클래스라고 하는 보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보따리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자기 보따리 안에서만, 자기 울타리 안에서만 언급이 되고 사용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클래스가, 지금 우리 프로그램 같은 게 클래스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이 포인트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울타리다 하는 겁니다. 서로 다른 울타리에서 상대편 울타리에 있는 어떤 내용을 언급을 하려면은 이 울타리의 내용이 다른 쪽에서 사용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사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퍼블릭이다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됩니다. 멤버들한테 이걸 적어줘야지 이 울타리 바깥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비저빌리티다라고 했는데, 이제 비저빌리티에 대한 얘기는 좀 차후에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는 여기 뭡니까? X랑 Y에 빨간 줄이 쳐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 내가 퍼블릭으로 만들어 놓은 순간 이렇게 그 에러가 없어졌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ind center point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ind center point 함수, 여기 이제 만들어 준 게 있죠, 그죠? 요것도 어차피 울타리 바깥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함수 앞에다가 퍼블릭이다라고 써줘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른 함수들도 다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치를 해줘야지 되고, 이렇게 조치한다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에러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 에러는 여전히 안 없어졌습니다. 자, 왜 그러냐 보면은 이거는 지금 C랭귀지 문법에 따른 함수 호출이었었죠, 그죠? C랭귀지 문법에 따른 함수 호출인데, 여기 뭡니까? 아규먼트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그죠? 아규먼트가 세 개가 있는데, 우리가 짠 프로그램, 이게 find center point 이 함수에서는 아규먼트가 두 개밖에 안 남았어요. 원래 실행이 세 개인데 왜 두 개로 줄었죠? 그렇죠. 맨 앞에 있는 거는 this라고 하는 어떤 변수로 고정적으로 사용하기로 문법을 정했고, 그렇게 하는 차원에서 this라고 하는 걸 갖다가 첫 번째 아규먼트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삭제를 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삭제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한 게 아니라 여기다가 자꾸 반복해서 쓰는 게 귀찮아서 생략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렇지만은 원래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이 첫 번째 아규먼트에 대한 정보도 넘어와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법을 어떤 식으로 바꿨느냐 하면 이렇게 바꿨어요. 자, 어떻게 바꿨느냐면은 요 PC라고 하는 요 글자를 요 앞에다가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을 적어주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적어주기로 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갖다가 이제 하나 소개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C랭귀지에서 함수 호출을 뭐라 그랬냐면은 펑션 콜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펑션 콜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물론 이게 이제 펑션 콜인 셈이에요. 이게 멤버 펑션을 호출하는 멤버 펑션 콜인데, 요즘에는 그거보다 이거를 메시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시지 샌딩이다 라고 하는 말을 갖다가 씁니다. 요거에 대한 또 자세한 얘기도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PC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PC라고 하는 이 포인트 객체, 요런 걸 이제 앞으로 객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C랭귀지 쓰는 게 PA, PB, PC, PD 이런 변수를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이름을 변수다라고 얘기했죠. 그죠? 이게 변수라고 했는데, 이제는 앞으로는 이런 PA, PB, PC, PD를 갖다가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객체를 가리키는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하고, 시병역에서 할당되는 기억 장소를 이제 객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요 다음 시간에 이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그 함수 호출이 되는 상황을 내가 그림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를 레퍼런스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기억 장소를 이제 객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이걸 우리가 객체다라고 얘기해요. 이 포인트 객체로 하여금, 야, 포인트 객체야, find center position을 해라. 가운데 좌표값을 구해라. 얘네 둘을 데이터를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함수 호출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함수 호출을 요즘에는 객체지향 프로그램 할 때 메시지 샌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와중에 요 PC라고 하는 요 레퍼런스, 요걸 갖다가 어떤 뭐라냐면 리시버다라고 얘기를 해요. 리시버는 뭡니까? 뭔가를 받는 사람이죠.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프로그래머가 하는 명령어를 받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 호출 신텍스가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move, add 다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되겠죠. 그죠? 여기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pa 점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지워져 버리고. 그 다음에 얘는 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pb 점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add 포인트 pa 점 이렇게. 자, 여러분들 저는 논리적으로 보면 아까 이게 함수 호출일 때나 지금이나 뭡니까? 함수 호출일 때나 지금이나 그 한 줄에 있었던 정보가 사라진 건 없죠. 그죠? 호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아기먼트는 바깥으로 빼놨기 때문에 한 줄에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요게 사소한 어떤 의미 변화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 변화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 변화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프로그램을 읽는 관점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영어의 문법을 따르는 점인데요. 이제 어떤 객체한테 명령하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PC한테 명령을 하는 거야. PC라고 하는 좌표한테, 야, PC야, find center position 해라. 그 다음에 PA야, PA입니다. PA야, move 해라. 100, 200만큼. 그 다음에 PB야, add 해라. 1000만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PA야, PB를 더해가지고 PD를 만들어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을 읽기 때문에 함수 호출이랑 좀 다른 뉘앙스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것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PA 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거는 P 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PC 점, 그 다음에 얘는 PD 점 이렇게 적어주고, 얘네들은 이제 빼버려야 된다 하는 거죠. 자, 뺐죠. 그죠? 자, 이렇게 했더니 신텍스 에러들이 싹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C랭귀지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할 때의 특징입니다. 다이내믹 얼로케이션과 관련된 설명을 내가 고급시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가비지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가비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시병역에 할당되었던 기억 장소가
프로그램이 종료한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그게 사라진다는 의미는 이제 희병역에서 할당된 기억 장소를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이제 버추얼 머신 혹은 운영체제한테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그걸 안 돌려주고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에 나도 못 쓰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도 못 쓰는 그런 뭡니까, 아무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뭡니까, 사용되지 않는 그런 메모리가 자꾸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가비지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C랭 기지에서는 이제 동적 할당된 기억 장소를 다 쓰고 난 다음에는 여기는 fre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을 해서, 이 free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비지 컬렉션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종료하기 전에 C랭 기지 입장에서 아까 mAllocate에서 이제 할당된 그 희병역의 기억 장소를 free 하게 되면은 운영체제한테 돌려주기 때문에 이제 가비지가 안 생기게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바나 C샵 같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습니다. 자, 왜 필요 없느냐? 자바나 C샵에서는 어떤 제도를 이용하기로 했느냐? 오토매틱 가비지 컬렉션이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요지가 뭐냐면은 버추얼 머신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중간중간에 메모리가 좀 부족하고 이렇게 싶다 싶으면은 중간중간에 뭡니까, 가비지를 갖다가 다 제거를 해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자동으로 제거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내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랑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직접 가비지 컬렉션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 시간에 내 수업을 들어 이제 내 수업 시간에 이제 강의실에 들어옵니다. 강의실에 들어오는데 이제 웬만한 학생들은 그냥 교재만 들고 수업을 하러 들어오는데, 수업에 필요한 자료만 갖고 들어오는데, 이제 어떤 학생들은 우유도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뭐 아메리카노 커피도 갖고 오고, 심지어 뭐 샌드위치도 갖고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짬짬이 보면은. 나한테 그런 거 들고 오다가 내 눈에 띄면은 박살 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제 C랭 기지 같은 경우에는 가비지 컬렉션을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가비지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가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C랭 기지 프로그램 관점에서의 일 처리가 되도록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강의실에서 나갈 때 아까 갖고 들어왔던 우유 팩이랑 그 다음에 아메리카노 빈 컵이랑 빵 봉지를 다시 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행위를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가비지 컬렉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C랭 기지에서처럼, 아까 프로그램 예에서처럼 풀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가지고 가비지 컬렉션 하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가비지들을 갖다가 쓰레기들을 다 들고 나가는 경우예요. 들고 나가는 경우인데, 만약에 이제 C랭 기지 프로그램 짜면서 가비지 컬렉션을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강의를 1시간 하고 2시간 하고 3시간 하고 하면은, 그렇게 할 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상당수가 두고 간다는 거예요. 쓰레기를 두고 가면 한 뭐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강의실에 쓰레기 천지가 될 거다 하는 거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C랭 기지에서의 가비지 처리 방식은 프로그래머가 코딩을 해가지고 프리 함수를 이용해서 가비지를 갖다가 다 제거를 해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반면에 자바나 C샵 같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는 뭐 그럴 필요 있느냐, 가비지 처리는 그냥 알아서 학교 당국에서 해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들어와서 뭐 먹다가 뭐 쓰레기 있으면 그냥 두고 가라,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거죠. 그런 걸 오토매틱 가비지 컬렉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쓱 이제 뭡니까, 청소하시는 그 아줌마가 쓱 지나가다 여기 좀 가비지가 많네 하면 이제 알아서 다 처리해 간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걸 가비지 컬렉션이다, 오토매틱 가비지 컬렉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C샵에서는 오토매틱 가비지 컬렉션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처럼 풀이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존재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문법을 한번 딱 봅시다. 거의 다 됐어요. 거의 다 됐는데 여기 빨간 줄이 한 줄 남았죠. 그죠? 자, 빨간 줄 한 줄 남았습니다. 빨간 줄 한 줄 왜 남았느냐? 여기 move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호출하고 있는데, 이 move의 아규먼트가 원래 C랭 기지의 아규먼트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this를 도입함으로 해가지고 두 개로 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 호출이
얘랑 아구가 안 맞는다는 거죠. 얘랑 아구가 안 맞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스를 이용하면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디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요걸 이렇게 앞으로 빼서 디스 점 이래가지고 얘를 이렇게 호출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어진다 하는 거죠. 아이고 이거 아까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그죠? 여기 디스 빼먹으면서 P를 다 디스로 바꿨어야 되는데 이거 안 바꿨네요. 그죠? 이것도 디스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이것도 디스로 바꿔줍니다. 자 한번 봅시다. 쫙 빨간 줄 없죠. 그죠? 빨간 줄 쭉 없습니다. 와 이래서 아까 그 실행기지의 강의 자료 41번째 있었던 포인트 관련한 그 구조체를 사용한 그 프로그램 C 프로그램이 완전히 객체지향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바뀌게 된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을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그 생소한 제도들 뭐 함수를 갖다가 클래스 안에 포함시킨다든지 또 디스라고 하는 거에 사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함수 호출할 때 뭡니까 뭐 점 리시버를 앞에다 빼가지고 뭐 점 이렇게 호출하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new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다이내믹을 로케이션 하는 이런 형태의 행위가 여러분들 오늘 이제 처음 보는 거죠. 그죠? 처음 보는 거고 좀 어색하고 생소할 수는 있지만은 앞으로 여러분 이제 IT 업계에서 먹고 살려면 이거 완전히 생활화돼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프로그램하는데 익숙해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결과값이 아까 했던 결과값이랑 똑같이 나왔죠. 그죠? 자, 물 한 잔만 먹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어요.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행위가 뭐라 그랬죠?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행위. 프로그래머가 제일 싫어하는 행위.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적는 행위. 이거 왜냐하면 이제 손가락에 상당히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자꾸 반복적으로 타이핑하는 행위를 갖다가 굉장히 싫어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이 프로그램 쭉 읽어보세요. 이렇게 읽어보면서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뭐가 눈에 거슬립니까? 안 거슬립니까? 안 거슬리면 할 수 없고 자, 내 눈에는 뭐가 거슬리냐면 이 디스라고 하는 게 거슬린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디스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이거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디스를 써도 좋지만은 써도 되지만은 귀찮은 사람은 안 써도 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문법을 이렇게 수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여기 x가 있는데 요 x는 요 포인트라고 하는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Q가 가리키는 곳의 x죠. 그죠? 요 x는 누구의 x입니까? R이라고 하는 포인터, 이 레퍼런스를 따라갔을 때의 그 x죠. 그죠? 근데 이 x는 뭐예요? 이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기준으로 봤을 때는 x의 정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함수가 이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디폴트로 여기 디스가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X는 디스가 가리키는 곳에 EX를 의미하는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굳이 디스라고 하는 걸 안 쓰고 코딩을 한다 하는 겁니다. 뭐 굳이 그 번거롭게 쓸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다 없애자 하는 거죠. 디스 없앱니다. 요게 아까보다 좀 더 깔끔한 프로그램이고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자, 결과는 똑같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손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add라고 하는 의미랑 이 move라고 하는 의미가 논리적으로 똑같은 의미예요. 그죠? 어떻게 논리적으로 똑같은 의미죠? 어떻게 똑같습니까? move 해라 라고 하면은 x 좌표값을 dx만큼 증가시키고 y 좌표값을 dy만큼 증가시켜라 이런 얘기고 얘는 뭡니까? x 좌표 델타만큼 y 좌표 델타만큼 증가시켜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더해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move가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지가 뭐냐면은
얘나 논리적으로 하는 행위, 함수 이름의 의미가 똑같은 거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둘 다 무브로 할 수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둘 다 add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여기를 add라고 이렇게 적어보자 하는 거죠. 함수 이름을. 자, 여러분 C랭귀지에서의 중요한 특성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은 C랭귀지에서는 절대적으로 함수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됩니다. 함수 이름은 무조건 달라야지 똑같은 함수 이름이 존재하면은 무조건 신텍스 에러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함수 이름을 만들 때 굉장히 골치 아픈 경우가 생깁니다. add 1, add 2, add 3 이런 함수 이름을 만들 때가 있고 혹은 add integer, add double, add character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함수 이름이 똑같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하는 논리적인 행위는 똑같은데 물리적으로 함수 이름을 다른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해야지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객체지향 언어에서는 함수 이름을 같이 써도 무방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뭐라 그러냐면은 펑션 오버로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펑션 오버로딩. 그러니까 함수 이름을 중복해서 다시 쓸 수 있게 하는 거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함수 이름도 add, 이 함수 이름도 add로 했으면은 요거 함수 얘를 호출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당연히 add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는 함수 이름 같은 거, 요 시그니처만 달라지면은 아규먼트 타입이라든지 아규먼트의 개수만 다르다는 전제 조건 하에 함수 이름이 똑같은 게 여러 개 있어도 전혀 무방하다. 요거는 내가 네임스페이스 이야기를 할 때도 좀 언급한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죠? 이거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 좀 그냥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자주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이 경우에 add 포인트도 심지어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죠. 다 어쨌거나 이제 함수 시그니처가 다르기 때문에 아규먼트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add 함수를 다 바꿨으니까 여기 밑에서 이제 이 move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add.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add.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아주 잘 돌아가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이제 함수 호출을 할 때 요걸 보통 요 이제 PC, PA, 요 PC, PA를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리시버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혹은 객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더 정확한 말이 뭐냐면은 객체 레퍼런스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게 제일 정확한 말이에요. 이거나 리시버 제일 정확한 말인데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객체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객체에다가 무슨 명령을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객체의 정체는 보통 뭡니까? 객체의 정체는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레퍼런스들입니다. 객체 정체가 이런 레퍼런스들인데 이렇게 함수 호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C샵에 두 가지 형태의 함수 호출이 있다 하는 겁니다.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지금과 같은 경우 이런 걸 뭐냐면은 일반 멤버 펑션을 호출하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 멤버 함수 호출하는 경우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다시 다 실행시키고. 내가 이제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 add라고 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기 결과값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결과값. add 값이 뭐가 됐습니까? 110, 210 이렇게 됐죠. 요거 꼭 기억하기 바라요. 요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일반 멤버로 만드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또 한 가지는 스테이틱 멤버 펑션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뭐라고요? 정적 멤버 함수 호출 방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거죠. 하는 목적은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면은 자, 똑같은 add 함수로 호출하는데 일반 멤버 펑션으로 호출할 때는 이렇게 하고 정적 멤버 함수로 호출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 클래스 이름이 뭐죠? 포인트죠. 포인트. 이렇게 호출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신텍스 에러가 나왔습니다. 왜 신텍스 에러가 나냐면 이런 함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자, 이 함수 뭐랑 유사합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뭐랑 유사해요? 그렇죠. C랭귀지 함수랑 똑같죠, 그죠? C랭귀지 함수에 아규먼트 몇 개 있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었죠, 그죠? 요런 방식으로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하는 일이 똑같은데. 자, 그래서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 멤버 펑션 말고 스테이틱 멤버 펑션으로 일 처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자, public이라고 써주고 static이다 라고 써줍니다. 그 다음에 void, return type, add. 그 다음에 아까 아규먼트 몇 개가 있었어요? 3개가 있죠, 그죠? PA, 100, 200 3개가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add라고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떤 포인트에 좌표값을 더해줘야 됩니까? 이 함수 같은 경우는 this라고 하는 좌표값, this라고 하는 포인트 좌표값을 바꿔주는 건데 얘가 아예 아규먼트로 넘어왔다는 거죠. C랭귀지처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C랭귀지 프로그램 하듯이 p.x에다가 p.x 플러스 dx p.y에다가 p.y 플러스 dy 이렇게 코딩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딱 실행시키면은 아까 A의 값이 110, 210 나온 게 맞죠? 똑같이. 자, 똑같은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코딩할 수도 있고 자, 일반 멤버 펑션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다 하는 겁니다. 정적 멤버 함수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개를 같이 코딩하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두 개 다 할 필요 없어. 하는 목적이 같은데 뭐하러 두 개를 다 하겠습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할 건가, 이렇게 할 건가를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에처럼 할 건가, 아래처럼 할 건가. 객체지향 프로그램 할 때는 위에처럼 해라 라고 하는 게 요지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할 수 없이 C랭귀지 같은 식의 어떤 문법을 그냥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사인 함수라든지 코사인 함수 이런 것들은 어떤 객체 구조체랑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함수가 아닙니다. 그냥 아규먼트에 들어간 숫자에 의해서 뭔가 결과값이 나와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 같은 거는 그런 함수 만들 때는 그냥 반드시 그 스테이틱 멤버 펑션을 만들어야 됩니다. 반면에 이런 구조체가 필요한 경우, 뭔가 데이터들을 여러 개를 모아서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일반 멤버 펑션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당분간은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은 이 밑에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 수업 시간 전까지는 다 함수를 다 스테이틱 펑션으로 만들었었죠, 그죠? 이제 앞으로는 스테이틱 멤버 펑션을 만드는 경우는 최소화 해야지 되고 항상 이렇게 일반 멤버 펑션으로 만들어서 코딩하는 그런 버릇을 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 이제 일반 멤버 펑션이랑 스테이틱 멤버 펑션이랑 어떤 용어를 쓰느냐? 일반 멤버 펑션은 이런 말을 씁니다. 자, 특정 객체에 바운드 되어 있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이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this가 있는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static member function은 객체에 바운드 되어 있지 않는 함수다 하는 거죠. 되어 있지 않는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this가
없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좀 무슨 얘기인지 지금 당장에 이해가 안 가더라도 요 다음 시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메모리 얼로케이션 되는 상황이랑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출시의 파라미터 패싱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이런 일반 멤버 펑션은 이런 일반 멤버 펑션 이렇게 함수 호출이 일어날 때 요 첫 번째 있는 요걸 뭐라 그랬습니까? 리시버라고 얘기를 했죠. 그죠? 요 객체랑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함수가 이거랑 바운드 되어 있고 이 함수가 요거랑 바운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클래스 이름이지 객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특정 객체랑 바운드 되어 있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스테이틱 메모 펑션은 this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this.x에다가 뭐 10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려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신텍스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줄이 나왔죠, 그죠? 정적 함수에는 this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완벽하게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자, 뭘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요런 일을 합니다. 요런 일. 요런 일을 갖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요런 일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초기화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니셜라이즈 한다. 이니셜라이제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구조체의 값을 초기화하는 일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구조체의 값은 언제 초기화를 하느냐? 그 구조체를 만들자마자 바로 초기화를 합니다. 그죠? 초기화를 나중에 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구조체를 만들고 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객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구조체를 만들고 나서 초기화할 일이 아니라 아예 구조체를 만들 때 그냥 바로 초기화를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법을 갖다가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런 문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컨스트럭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컨스트럭터. 우리나라 말로는 생성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성자. 컨스트럭터도 함수입니다. 함수. 컨스트럭터도 함수예요. 일반적으로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얘기를 하겠지만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 데이터 멤버를 클래스 바깥에서 직접 액세스하는 걸 갖다가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제 프로그램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초기화시키는 일을 갖다가 함수로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함수로 작동을 하면서 초기화 업무만 담당하는 함수입니다. 그런 함수를 이제 컨스트럭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의 사용법은 대충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 10 주고 20 줘야 될 일을 아예 객체를 만들 때 실행을 해가지고 일 처리를 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컨스트럭터로 호출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신텍스 에러가 나왔죠, 그죠? 자, 컨스트럭터도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함수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함수를 만들려면은 함수 이름이 특징이 뭐냐면은 클래스 이름이랑 똑같아요. 일종의 함수이기 때문에 클래스 이름은 똑같고 여기 아규먼트들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컨스트럭터를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스트럭터 퍼블릭이다 라고 적어줍니다. 자, 컨스트럭터는 무조건 리턴 타입이 없습니다. 뭐 논리적으로 함수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초기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무조건 보이드여야지 될 테고 굳이 여기다 컨스트럭터마다 보이드를 쓸 바에는 아예 안 써주기로 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컨스트럭터는 함수 이름이 특이하게도 뭐랑 똑같으냐? 뭐랑 똑같다는 겁니까? 얘랑 똑같다 하는 겁니다. 클래스랑 똑같이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컨스트럭터 중에 이렇게 아규먼트 없는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특히 뭐라고 하냐면은 디폴트 컨스트럭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폴트 컨스트럭터. 그래서 디폴트 컨스트럭터는 아규먼트가 없을 때 이런 변수의 값을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초기화 시켜줍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C샵에서는 이런 데이터 멤버가 메모리 할당될 때 볼철 머신이 알아서 초기 값을 갖다가 디폴트로 정해줍니다. 0으로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정확성을 위해서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디폴트 컨스트럭터이기 때문에 이 함수랑은 내용이 맞지가 않아가지고 이제 신텍스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자, 요걸 처리하기 위한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주려면은 아규먼트 2개짜리가 있는 그런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public 포인트 인티저 x 인티저 y. 자, 이렇게 짭니다.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이 x 값을 이 x 값에다 넣어야지 돼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적어야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x에다가 x를 넣어라. y에다가 y를 넣어라. 여기 이제 이 두 개의 문장 엄청나게 혼동의 여지를 갖다가 주게 됩니다. EX가 도대체 EX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EX를 의미하는 거겠어요? 예를 들어서 EX 같은 경우는 당연히 EX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저 포멀 파라미터에도 X가 있다 하는 거예요. 네, 문제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걸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느냐? 이걸 처리하는 한 가지 방법은 여기다가 A라고 치고 여기다가 B라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A라고 치고 또 이 자리에다가 B라고 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되죠, 그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여기 어차피 XY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좀 불편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여기다 이렇게 AB라고 쓰면 불편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걸 사용을 할 때 이제 이게 데이터 멤버 X냐 아니면 포멀 파라미터 X냐를 구별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 앞에다가 아까 생략했던 this를 붙여주는 겁니다. this를 이렇게 붙여주면은 요 this가 가리키는 곳의 x는 얘를 의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냥 쓴 x는 이 포멀 파라미터 x를 의미한다는 거죠. 내가 요거 y라고 적어야겠네요.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요런 정도로 해서 이거 보통 웬만한 사람들이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사용하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스타일 첫 번째 버전을 갖다가 2시간 분량의 동영상에 걸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강의 시간들이 대충 30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해하기 바랍니다. 거꾸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강의 실수를 줄이고 매 25분씩 하면은 가르칠 게 없다 하는 거죠. 할 수 없어요. 가르칠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의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그런 점 여러분들 양해를 하기 바랍니다. 강의 시간 많이 해봐야 나도 힘들기만 하지 좋은 건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실력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니까 좀 지루하면은 중간에 쉬었다가 일시중지 누르고 쉬었다가 듣든지 하고 한 번 듣고 잘 모르겠으면 또 반복해서 듣고 하는 식으로 해서 내가 수업한 내용을 다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로 해서 이번 수업 시간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프로그램 짠 게 실행이 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메모리 얼로케이션이 이루어지는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확인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